자, 이 시간에는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삼형식 수동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왜 삼형식이 먼저 들어가냐? 목적어가 있는 그 문장 성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모든 5가지 형식 중에서 1, 2, 3, 4, 5가 있죠. 근데 1, 2, 3, 4, 5 중에서 목적어가 있는 것은 3, 4, 5 형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는 3형식의 수동태를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4형식의 수동태를 할 거예요. 4형식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2개예요, 지금.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2개가 나온다고 배웠죠. 그래서 4형식의 수동태는 3형식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5형식의 수동태를 배우게 되는데 5형식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없지만 뒤에 붙어있는 이 목적 보호의 성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시 3형식으로 돌아와서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3형식의 수동태를 보겠습니다. 자, 수동태의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입니다. 수동태의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요거 기억해 주세요. 비동사는 주어의 수와 시제에 따라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과거냐 현재냐 이걸 맞춰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문 보면서 같이 볼게요. Bob sent the package. 그래서 밥이 지금 패키지를 보냈는데 이 패키지는 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패키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밥이 있어요. 어떤 동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패키지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관계가 됐습니다. 밥이 어떤 행동을 했더니 이 목적어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삼형식이라고 하고, 이 목적어의 개념은 이제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동사의 행동을 해서 동사의 행동을 함으로써 목적어에 다른 대상이나 물건에 변화가 생길 때를 말해요. 다른 대상이나 물건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에도 이 동사 원형이 send잖아요. 그래서 send를 했더니, 보냈더니 이제 이 패키지도 장소의 이동이 생겼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장소의 이동이 생겼습니다. 자, 패키지는 죄가 없어요. 패키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보내어졌기 때문에 이 주어의 상태와 이 sent, 보내진 상태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격 보호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sent와 이 sent는 같은 의미가 아닌 거 알죠? 자, 이 불규칙 동사를 외울 때 send, sent, sent 이렇게 외웠어요. send, sent, 똑같이 sent. 그러면 이때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동사, 얘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것. 그래서 과거분사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밥에 의해서 보내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Thomas Edison invented the motion picture camera.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이죠. 글씨가 좀 작나요? 그럼 재밌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우리 그거 한번 써볼게요. 자, 요 토마스 에디슨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자, 좀 크게 보였죠?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을 했어요. 과거형이에요. 이 모션 픽처 카메라를 발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토마스 에디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명이 된 것이 중요해졌다라는 의미로 변화를 시켜주면 이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태로 남았기 때문에 동사는 비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vented가 보호로 남게 되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요 invented하고 능동태의 invented하고 수동태의 invented가 같은 게 아니다. 여기는 보호로 사용이 되었고 여기는 서술어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자면 by 다음에 목적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행위자가 중요할 때 쓰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만 가볍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행위자가 중요하다. 그것은 보통 수동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주어가 by 이해 목적어가 돼서 이게 수식어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잘 모를 때죠. 주어를 모른다라는 것은 이 수동태의 문장이 주어가 아니라 원래 능동태일 경우에 누가 있는지 모를 때, 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는 일반인, 두 번째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알 수 있는 경우. 자, 그럼 한번 순서대로 좀 볼게요. 첫 번째는 행위자가 중요한 경우예요. That house was designed by Bob Smith.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밥 스미스가 굉장히 유명한 건축 설계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집이 이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내 집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거기 때문에 아름다워.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렇죠? 설계하는데 건축비의 5% 이상 들어가거든요. 자, 그다음 The Origin of Species was written by Charles Darwin.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다윈 과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했죠. 여기에서 이제 진화론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론하고 법칙은 다릅니다.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언제 어디서나 증명이 가능한 것은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 이렇게 하는데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 같은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현재 증명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도 진화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진화론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것을 주장한 것이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관사도 써줬고 그다음에 여기 대문자로 써줬어요. 그래서 종들의 기원은 이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 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쓰여졌습니다. Rice is grown in Asia. 자, 여기서는 쌀이 재배가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재배가 된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My uncle was killed in the Korean War by somebody.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됐겠죠. 적군이 도망갔으니까. 슬픈 일이죠. 한국 전쟁에 의해서 전사자들이 지금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유해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안다는 거는 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나의 삼촌이 전사자다. 한국 전쟁 때 사망했다.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I was invited to Tom's birthday party by Tom. 여기서 초대가 되었는데 누가 초대했을까요? 내가 지금 생일 파티에 초대가 되었는데 이 invite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초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초대하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초대를 받게 된 거죠. 당연히 탐이나 담의 엄마가 초대를 했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쓰지 않는다. 자, 그럼 수동태는 언제 쓰는 것이냐? 수동태는 행위자보다는 동작의 대상이나 행동 자체에 중점을 준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는 말할 때보다는 좀 더 학설적이고 과학적인 신문 기사와 같은 문어체. 이것을 문어체라 그래요. 반대말은 이 말할 때 쓰는 거를 구어체라 그러죠. 입구자를 써서. 요거는 알아두세요. 문어체, 구어체. The pyramids were built around 400 AD.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니까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고 피라미드들이 건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빌드를 한번 봅시다. 빌드. 지난번 개념 설명할 때 이 분사 즉 과거분사, 현재분사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동사의 기본 뜻을 알으라 그랬어요. 이 기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드는 무엇을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높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짓다라는 뜻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인데 피라미드가 건축이 되어서 점점 높이가 올라갔죠. 지금도 어떻게 그것을 높이 그 큰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는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건축 현장은 볼 수 없지만 뭐는 볼 수 있어요. 남아있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러한 물건의 명사의 상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것이 지어져 있어요. 지금도 지어져 있어요. 언제? 이렇게 400년 AD 대략 인근에. 자, hundreds of people were killed in the train accident. 전체적으로 기차 사고를 통해서 수백의 사람들이 죽어졌대요.
죽임을 당했대요. 그래서 kill이 누구를 죽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상태이다. 지금 많이 이미 땅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100는 원래 100이라는 뜻이 복수기 때문에 s를 써서 쓰지 않지만 hundreds of 하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될 수 있어요. 수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될 때는 s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백에. 자, 그럼 응용해보면 thousands of는 수천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는 people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얘가 복수니까 동사도 were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삼형식 문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사형식 수동태,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하고 배우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